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인고 지금 수학 강의하고 있는 강사 오주입니다. 네, 일단 먼저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일단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학 강사고, 이제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일단 보인고는 지금 특히 2학년이고, 지금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2학년들도 계속 했고, 그래서 많이 봐왔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지만 2학년 수학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시험 문제 스타일이 작년과 같을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원 수투부터는 확실하게 수능형으로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었고, 다만 이제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한 문제씩 괴랄한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모든 걸 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작년 2학년 같은 시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단 중앙과목고사도 참고로 지금 1학년 그 15-4-1 형태의 시험이랑 작년이랑 달랐어요. 작년에는 객관식 하나 늘어난 경우도 있었고 16-2-2 이렇게 단답형 2개, 서술형 2개 이렇게 가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아마 2학년 가면서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서술형 하나였던 게 굉장히 좀 특이했거든요. 여태까지로 쭉 봤을 때 60점 만점에 그게 10점을 차지하고 이게 너무 컸었는데, 아마 2학년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건 제 추측일 뿐 정확하지 않고, 일단 작년 시험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일단 1학기, 2학기 다 해서 수원수투 문제가 모두 다 정말 괜찮았어요. 하나 너무 더러운 문제로 애들을 가리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물론 한 번은 특이하게도 전교생 중 아무도 만점을 못 받은 서술형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그마저도 문제가 더럽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출처가 어떤 사설 모의고사의 몇 년 전 거에 들어있어서 어차피 모두가 시험 현장에서 처음 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럼 공평하죠, 나름.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학교에서 오시고 이런 거는 제가 좀 들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일단 전에 내신 그 학교에서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당연히 그런 거를 살펴보고 대비할 거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출처가 어디냐 이거보다 그냥 수학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내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도 봐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수능 문제들,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EBS 문제들까지 2학년 때 좀 많이 보게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시켜서 갈 거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12월에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원 수업 개강하기 전에 기하 특강 4회로 이미 중간 기말 범위, 정확하게 중간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봤고, 근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보인고 기하가 굉장히 쉽다는 거. 저는 학기 중에 기하에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모조리 수 원이고요. 기하 전날에 직보 한 번 합니다. 그마저도 애들이 좀 잘 안 오거든요. 그 기하 직보 날에 혼자 하겠다, 자료만 달라, 자료를 주긴 주는데 와서 1시간이라도 해라 하면, 지금 국어랑 기하 같이 국어 할 거예요 하면 그래 국어해라, 이제 보통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학기 중에 그냥 모조리 다 수 원에 하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 수투에만 시간이 집중될 겁니다. 3월 6일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월금 6시, 10시, 사실 이제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월금으로 계속 바뀌었고, 수학원 내신 대비고, 입태는 이제 수학원 중간 범위를 보거나 혹은 내신 수학 2등급 이상 제출하거나 이렇게 갈 거고, 이제 3월 재개강 후에는 다시 이제 기말 대비 재개강 전까지는 중간 입반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저의 과정인데요. 이거는 사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끝난 거라고 봐야죠.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단 정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신 대비 1학기 전에는 수원 할 거고, 그 여름방에 당연히 수투 할 거고, 근데 특강이 이번에 수투 미적을 했고, 이제 여름방에 당연히 미적분을 한 번 더 할 건데, 이런 말씀 너무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겨울에 미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랑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여름에는 미적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강조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3학년 올라갈 때 보는 건 너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기간이 짧긴 짧을 텐데, 네, 일단 요렇게 할 거고, 특이점은 요건데,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안 했었어요. 이제 학원이랑 얘기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고, 제가 이제 여름 끝나고부터 2학년에서 이제 조기 수능반을 개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기 수능반 같은 경우는 내신반 이외에 주말에 별도로 1회 이런 식으로 이제 깔게 될 거고, 물론 아직 시간이랑 요일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획 단계고, 사실은 실행을 할 건데 이제 요일이랑 이게 확정이 아니란 거죠. 이때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
사실 보인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죠. 3년 전에 비해 작년, 재작년 굉장히 좋은데 약간 이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보면은 좀 압도적으로 정시가 높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많은데 여기 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여름방학 특강 끝나면 여기는 그냥 미적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주말에.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3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미적분은 1회, 이제 4학년부터 무조건 주 1회 수업이에요. 이제 미적분이랑 거기에 이제 수원 수투가 따로 깔릴 거라서 이제 내신에 조금 더 올인해서 수시를 하겠다는 친구들은 미적만 하면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밸런스 있게 맞추는 게 맞을 거고 이제 수능 쪽으로 가겠다는 친구들은 이제 수원 수투 당연히 이것도 주 1회로 한 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하반기에는 당연히 뭐 실전 모의고사, 그다음 마지막에 수능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3학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고로 3학년 수업은 보인 수업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3학년 때는. 그때는 내신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어쨌든 미적 내신을 걸고 보긴 보겠지만 이거는 뭐 보인고만의 특색 일하기에는 잘 없죠. 사실 3학년 수업부터는. 물론 뭐 보인 학생들이 저는 조금 주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요때는 연합으로 가게 될 겁니다. 3학년에 연합으로 가면 네. 무조건 수업이 레벨이 나눠져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고하고 다 통합해서 그냥 레벨 상관없이 미적분으로 다? 레벨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는 미적 처음인데요 하면은 그걸 맞춰줄 수 없거든요. 당연히 이때 한번 했다는 걸 가정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3학년 수업인데 이때 나가야 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정도 이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기출문제 심화된 것들도 많이 당연히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원래 지금 수업도 조금은 그래요. 지금 이제 수학원 이렇게 나가지만 문제 난이도나 수업 난이도는 보통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하는 반응이거든요. 뭐 여러 명한테 물어보고 뭐 윈터 심화반이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사실 뭐 윈터 갔다 온 애들이 좀 많아서 들어보면 심화반에서 하던 것보다 좀 많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학생들을 이제 1, 2등급 딱 목표로 해서 혹은 유지하거나 이렇게 가는 반이 목표이기 때문에 막 조금 쉽게 가는 수업을 사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반 테스트를 통해서 가고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래도 이제 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저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제가 딴소리를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이제 사실 1학년 대상의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뭐 같이 가게 되는 건데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제 조금 멘탈이 안 좋아 보인다 할 때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수학적 발상 사실 이게 뭐 수능까지 갔을 때 제일 중요한 주제죠. 이 문제를 단순히 풀었다 못 풀었다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때 어느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 뭐까지 떠올렸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모든 실력의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조건까지만 보고 거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거는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분석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얻어내면서 자기 걸로 이제 약간 외우듯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 효율적인 학습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항상 애들 그냥 영상 보내주는 거 그냥 뭐 짤막하게 카톡인데 그냥 이번 주 바로 일주일 내로 이제 애들이 요청한 것만 이렇게 딱 따왔어요. 이제 매번 이렇게 수업 촬영하고 이렇게 영상 보내달라고 하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했던 걸 링크 항상 보내서 애들이 복습할 수 있게끔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답 노트인데 이거는 제가 매번 넣어두긴 하는데 지금 3학년인데 모두를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모두가 이렇게 하진 않고 반드시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잘 정리한 친구가 있길래 이렇게 아이패드로 정리하는 경우 제가 이렇게 잘라서 줬는데 너무 잘 정리해서 마치 이렇게 실어였는데 모든 학생에게 시키는 건 물론 아니긴 합니다. 남학생들 특징이 자 오답 해라 라고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본인이 틀린 거 설명 들으면 오답 됐다 난 했다
이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래도 검사 받고 가라 하면 이제 써져있는 풀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랑 똑같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좀 지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 방식으로 뭔가 다시 재풀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물론 뭐 방식 자체만 얘기 드린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글씨가 이쁘게 쓰고가 아니라 본인 방식으로 다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게 강조를 해서 매번 수업에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학생이 이제 다 가려놨고요. 이게 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틀린 문제 수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누구는 145kB인데 좀 많은 친구는 한 2,500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만큼 뭐 문제 하나당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1KB 데이터가 학생마다 이렇게 다르게 본인 틀린 거 이렇게 해서 나가고 뭐 이제 오답률 뭐 사실 저는 지금부터 수능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작년 문제는 아이들이 그냥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 1 문제. 수투도 특강할 때 계속 진행하고 그래서 난이도가 있으면서 최근 평가원 트렌드 이런 걸 좀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뭐 어느 수학 강사로서 당연히 기본적인 소양이겠지만 최신 문제가 나오면 저도 되게 이제 기대가 돼요. 이번 평가원에서 뭐가 나왔을까?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강조하고 실제로 그게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선생님들이 열정적이라면. 이거 이제 작년에 애들 줬던 자료 그냥 예시예요.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주고 그것들이 내신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왔었는지 변형 자료죠. 각 학교에서 변형한 이렇게 딸려줘서 아이들 연습시키고 작년 난리 났었죠. 경우연수 파트. 네 이렇게 해서 이 모의고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사실 이거 모의고 2학년에서 나왔던 건데 1학년으로 이제 뭐 바꿔낼 수도 있어서 작년에 이렇게 썼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학기 중부터 다시 실행을 할 텐데 사실 지금 방학 중에는 테스트를 볼 때 단원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개 중에서 몇 개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제 학기 중에 저랑 계속 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보인고 양식으로 해서 모의고사가 매주 하루에 하나씩 진행되고 점수별로 매겨서 손필기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상적인 풀이에 대해서 매번 강조를 합니다.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 시간 안에 이 발상을 떠올려서 이렇게 풀었어야 했다.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수강 후기인데 지난번에 아마 설명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대로 본 걸 거예요. 그냥 이제 애들이 써준 것 중에서 당연히 저 애들 잘 써준 것만 추렸고요. 네, 그저 중에서 뭐 그냥 강조점만 써놨습니다. 이제 필기노트, 뭐 직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직보 시간 보통 길게 잡는데 물론 제가 그날 저녁 수업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길게 못하는데 그게 아니면 점심 먹고 와서 그냥 10시까지 저랑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뭐 멘탈 관리를 잘 해주셨다, 방학 때 빡세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다각도에서 분석, 그쵸, 저는 항상 이거를 조금 강조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거 수업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 일화가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이런 거에 시간 뺏는 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제 계속 수업만 하면 애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거든요. 쉬는 시간을 달라고 쉬는 시간을 좀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환기하면서 왜냐하면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애들끼리 이제 뭐 농담을 던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뭐 분위기는 금방금방 살아나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유쾌하게 수업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뭐 내준 것만 잘 풀었더니 뭐 잘 나왔다 약간 좀 너무 그런 건데 그리고 뭐 수업 지루하지 않게 이제 스스로 학습하도록 한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재작년 거예요. 재작년 거 뭐 풀기만 하면 2등급 이상 나온다 뭐 2등급 이상 많이 나오긴 하는데 모두가 2등급 이상 나온 건 아니죠. 조금은 사기성이 있고요. 이만은 이거 이제 올해 친구들이 써준 건데 딱 이제 애들이 강조하는 게 자료, 손필기 그리고 뭐 시간 관리 연습이나 이제 시험 적응 그리고 뭐 자료 질이 좋다. 저는 이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 자료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거든요. 매년 갱신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정확하게 학교 시험에 어떻게 이제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모의고사를 매번 보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시험 그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모의고사는 항상 학교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게 진행됩니다. 이건 뭐 예전에도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선생님이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인다.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도 애들 많이 칭찬해야겠다. 물론 잘해야지 칭찬을 하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해나갈 거고 일단은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퇴를 봤을 때 약간 힘들겠다 했는데 한 번 더 본인이 재응시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점수가 빡 올랐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이해 못할 거다 내용을. 근데 굉장히 잘 따라왔고 중간은 그냥 2등급도 찍었고 그 전에 5였다가 근데 저 사실 이렇게 뭐 얼마인데 이런 거 강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진행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 2학년 1학년 이제 대치에서 처음에 저기 반에서 오픈해서 시작했을 때 4명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뭐 30 됩니다. 넘을 거고요. 그러면 그게 저의 수업 준비나 어떤 자료의 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는 부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거든요. 뭘 만족하지 않냐면 이 수업 자체에 대해서 계속 더 준비하고 아이들 더 만족시키고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걸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끝나면 하시던 어머니들은 알겠지만 집에 본 시간에 잘 못 가요. 제가 계속 남겨서 시키거든요. 하는 거 다 끝날 때까지. 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면 금방 가긴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계속 우려먹고 있는 제 수업 시범 영상입니다. 찍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실어놔도 보통 관심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열심히 이제 진행해서 아이들 뭐 호응이 있었던 그런 강의고 한번 실어놔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냥 쓰고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국 학생이 그 원하는 스타일이랑 제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좀 만족시키긴 하거든요. 남고생이랑 좀 잘 맞나 봐요. 근데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어떤지는 한번 참조용으로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띄우면 QR코드 이렇게 위에 바로 페이지가 떠요. 네, 이게 그거고 지금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